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우리 부산만 괜찮다고 안심할 수가 없지. 여러 가지 이유로 타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가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상황만 살펴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도시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도 잘 살펴야 되겠지. 어제 부울경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었답니다. 진짜 걱정인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고 계십니까? 네네. 예. 그래요. 그 인사가 맞네요. 건강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일부터 이제 3일째 3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확산세가 뭐 일부는 약간 준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각각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복지시설 한 곳, 목욕탕 두 곳, 스크린 골프장, 유흥시설 그리고 백화점 직원까지 다양한 그 다중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추가 검사로 확산세가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21일에 연제구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학교에 임시 선별소 마련했던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보건소나 병원 가서 검사해라 했다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때는 예. 학교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각 학교별로 임시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학교 내 학생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형태로 취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 곳곳에 이제 선별 진료소가 실제 이제 확대돼서 설치되고 있고 그리고 한 학교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곳에 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보고된 바로는 학생들에게 빨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빨리 검사를 받아라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그 인력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MBC도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좀 비상이 걸렸었는데 다행히 뭐 다 음성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33명이긴 하지만 가까이 있다. 늘 위험이 잔존한다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그 대형 선망 선단에 한 어민이 확진됐는데 지금 배에서 내리질 않고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예. 소구 소재한 수산 사업당 관련 종사자분들이신데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직원 7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현재까지 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에 머무르는 사람이 만약에 배에서 내렸을 때 결국 또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머무르게 지금 안내가 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확진된 분들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산이 그렇게 확진자가 꽤 많은 수가 확진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내리면서 아마 검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어제는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이틀째 700명대 기록했고 오늘은 800명대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지난 1월 달에 869명이 확진된 이후로 거의 3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아마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800명 초중반 정도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이번 달 들어서 일주일 동안 600명대 중반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그 발생되고 있고 이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전국 400명, 500명 이상을 훨씬 웃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주간 그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가 29%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이고 약 한 30%에서 40% 정도가 무증상 감염 확진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지금 감염이 퍼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그 확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5단계를 전격적으로 올려야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산세를 줄여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너무 피로감이 과중돼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고민은 있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19만 봤을 때는 2.5단계를 격상해서 최대한 빨리 또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백신의 어떤 그 접종률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었다가 지금 6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700명대, 800명대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정말 심각해진 환자가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는 해주는데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은 안 들려서 말이죠. 사망자는 어제는 2명이 늘어서 누적이 1,800명쯤 되고 위중증자는 또 9명이 늘어서 12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망에 이르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 이게 이제 확산세가 늘면 결국 위중증자가 늘 수밖에 없고 이 확산세 중에서 특히 노년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그런 그 시설이나 또는 요양병원에 만약 확산세가 될 때는 이 위중증자가 확실하게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확산세를 줄이는 것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파이자 75세 이상은 파이자 맞아야 된다면 그 동의율이 좀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마스크 쓰고 잘 버텼는데 혹시라도 맞고 내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막연하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뭐 이게 좀 뭐 하반신 마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가 많이 안 생기니까 코로나19를 돌이켜봤을 때 이전에 그 스페인 독감도 한 2년 정도 창궐하다가 조금 약해져서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의졸진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수천 명, 이제 위중증자만 해도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경험했던 이분들에 대해서의 경험들이 쌓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들도 물론 제한적이지만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런 치료제의 효과도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위중증 환자들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초기에 치료를 했을 때 꽤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효과가 있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사망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공유가 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사망자 위중증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료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계속 나오지만 젊은 20, 30대 환자들이 아직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옛날에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카드라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했는데 20, 30대 사망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있는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파이자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이러한 접종들은 현재까지의 바이러스는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타의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바이러스 질환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고 절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물론 정말 말처럼 연종 신종플루나 이런 그 기타의 감염병처럼 진짜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평화롭게 끝났으면 네. 좋겠으나 예.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너무 1년 반 정도 돼서 힘들긴 하지만 절대로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지,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알코올 뿌리는 알코올 소독제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제 주머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접촉하고 나면 그 손은 꼭 소독합니다. 그리고 물론 소독보다 더 확실한 건 손을 씻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화장실 가보면 손 안 씻는 분들 아직도 또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면 결국 백신도 무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개인 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의 그 코로나 위기 상황을 뭐 대한민국은 잘 극복하고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개인의 그 백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이상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서 오늘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길게 나눴습니다. 그 얀센에서 그 EMA가 얀센 코로나19 백신 그 희귀혈전증 연관성 인정하면서 국내 접종 계획 얀센도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와서 말이죠. 예, 유럽의약품청에서 결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얀센도 이제 같은 계열의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혈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익이 부작용보다는 크다라고 접종을 공고는 했지만 사실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국내에 얀센은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30세 미만의 접종 제외 방침처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에